사실은 치료 과정에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면 드레싱이라는 방법도 쓰고 있고요. 고압산소 치료법이라든지 다양한 요법들을 쓰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웨어러블 장착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. 화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외과 전문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 성형외과, 재활의학과. 자, 이 다양한 방법 구축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. 근데 적자가 뭐 100억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최근 경북, 의성 등 대형 산불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런 곳에서 생긴 중증 화상 환자분들 대개는 서울 쪽에 있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 내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국내 대학병원의 유일 화상 전문병원이죠. 이 화상 치료 시스템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또 허준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병원장 맡고 있는 허준입니다. 우리 병원장님의 전공이 화상외과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화상외과란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없었던 과이기도 한데 이 의대에서 정식 교과 과정으로 존재하는 겁니까? 화상외과라는 거는 실제로 없습니다. 저희 외과 전문이고요. 저는 사람들의 인지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팀이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통용되는 용어가 됐지만 네. 이 세부 전문의 구조는 아닙니다. 네. 현재 이곳에서는 연간 3,600명 이상의 화상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5,500건 이상의 급성기 화상 수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화상 외과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많은 숫자의 화상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,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. 단연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죠.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화상센터고요. 실제로 이 화상이라는 거는 전 연령대입니다. 거기에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통합 진료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. 이 다학대 진료는 여러 과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 중증 환자를 케어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과들이 모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실제로 제대로 구성하려면요. 큰 대형 종합병원에 있는 모든 과가 있어야 됩니다. 모든 과요? 네,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국내 의료 여건상 저희가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 적자가 심한 병원이라 실제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실질적으로 외과 전문이 필요하고요. 네네. 그다음 성형외과, 재활의학과. 실제로 화상에서 재활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구축 있으면 펴주고 운동시켜야 되거든요. 거기에다가 실제로 호흡치료, 호흡기 화상 같은 게 있다든지 폐렴 동반되는 경우 많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만들어준 절단 환자를 위한 그런 수족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또 문제는 이 화상 환자들은 특히 중화상 환자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사회복지팀 이런 구조들이 다 합쳐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원장님이 한 과를 또 빠뜨려가 그 과에서 섭외할 것 같은데요. 정신건강. 정신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같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무엇보다 이게 중증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해서 도입한 치료법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하던데 좀 알려주시죠.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 과정에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레싱 과정에도 사실은 마취를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수면 드레싱이라는 방법도 쓰고 있고요. 그 외에 고압산소 치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요법들을 쓰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화상 환자들은 초기에 치료만이 문제가 되지 않고 후유증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. 실제로 절단되지 않아도 구축에 의해서 팔다리를 못 쓰게 되면 적극적인 재활요법이 필요한데 최신에는 많은 로봇이라든지 AI들이 발전하고 있죠. 저희가 그거를 접목해 있는 로봇 재활 시스템도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. 웨어러블 로봇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. 최근에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을 했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로봇이 장비가 여러 대가 있는데 상지를 운동시키는 로봇이 있고요. 또 하지를 운동시키는 로봇이 있고 또 거기다가 앞에 있는 3D 화면을 보면서 같이 운동하는 시스템도 있고요. 최근에는 웨어러블 장착을 해서 실제로 기력이 떨어지면 받쳐주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. 그 장비도 도입했고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장비라는 게 일반 물리치료기하고 다른 것은 환자에다가 치료 강도를 세팅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.
그래서 아직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다양한 방법 구축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. 근데 연간 적자가 뭐 100억 나면서 이 감소하면서까지 이 공익성을 위해서 이 민간병이 꼭 해야 되나 하는 좀 고민도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 실제로 이 화상 분야는 네. 그 의료계 3D 중에 3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제가 이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. 좀 멋있게 만들어 봤는데요.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데 존재해야 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. 이 화상이라는 건 일상에 특히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저희가 사라지면 또 누군가는 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이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열심히 어렵게 그 병원 운영을 쭉 해오고 계신데요. 앞으로 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어떤 병원으로 좀 계속 키워나가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.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죠. 일단 특별한 건 없고요. 저희가 몇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화상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.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미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 병원은 저희가 작년에 그 전국에 있는 병원들의 환자 경험 평가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 점수 1등을 했습니다. 저희가 바라는 거는 환자와 여기 있는 의료진들이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,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허준병원장님과 함께 화상 전문병원에서 어떻게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왜 적자가 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